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부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관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성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성장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이라는 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로 이루어집니다. 뭐든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맞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하면 정신적인 사랑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로 육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스킨십을 좋다라고 느끼죠. 이 부분을 전제로 부부간의 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 할로우라는 유명한 학자의 가짜 원숭이 실험을 아세요? 접촉과 사랑에 대한 애착 실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미 원숭이와 격리된 아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기 원숭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 젖병을 빼앗았을 때는 아쉬운 마음에 우유에 젖어있는 턱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아쉬워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바닥에 깔려있는 천을 세탁하려고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뺐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대요. 이 상황을 보고 해리 할로우라는 과학자가 지금 사랑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미 원숭이와 격리된 아기 원숭이의 우리의 두 개의 가짜 모형, 어미 원숭이를 넣어주는데 하나는 철사로 된 우유를 주는 가짜 원숭이와 하나는 아무것도 주진 않지만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였어요. 이 새끼 원숭이가 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존의 학설에 의하면 아기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우유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새끼가 좀 더 커서는 아예 몸은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두고 상체만 젖을 먹기 위해서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많은 다른 실험을 했어요.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얼음물을 막 이렇게 나가게도 하고요. 입에서 막 얼음물 나가게 하고 바람을 불게도 하고 센 바람.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한 이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원숭이는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계속 붙어 있었어요. 신기하죠? 이 실험은 관계에서 접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접촉이 주는 안정감과 애착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 뭘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접촉, 안정감이 결국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본질과 가깝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예가 있는데요.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피부의 신경세포가 신경회로로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킨십이 두뇌 발달에 좋다는 발견이 있어요. 굉장히 근접하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 광고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안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아주세요. 그런 노래 생각나요. 어린 아기가 아기일 때 접촉은 삶의 전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항상 살과 살을 부딪혀서 사랑을 주죠. 어느 순간 그 애정의 표현이 많이 사라져버리죠. 여자들은 여자친구들과 손도 잡고 팔짱도 끼지만 남자들은 그러지도 못해요. 이상한 애로 보잖아요. 그런 따뜻한 경험, 어렸을 때 따뜻한 스킨십의 경험 항상 우리를 그립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 어때요? 다 큰 성인. 근데 뭔가 스킨십을 할 사람이 없어. 섹스 파트너라는 단어도 들어봤죠. 섹파라고 하죠. 씁쓸하지만 감정이 아니더라도 몸의 욕구, 뭔가 안정감, 그런 스킨십을 갈망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린 성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그 안정감, 스킨십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달라진 거는 이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성인인 두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제 안겨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안아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특히 서로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항상 들어왔던 게 부부는 어쨌든 함께 살을 부비면서 살아야 한다, 지내야 된다, 생활해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1년을 이제 만날 때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결혼해서 우리는 그래 다 벗고 끌어안고 자자 잘 때는 이런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성에 대한 순수한 끌림이나 이런 뭔가 호기심 같은 거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여성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저희는 서로 이제 옷 다 벗고 끌어안고 자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싸웠을 때도 뭔가 이렇게 손이라도 몸에 대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 스킨십의 느낌 너무 좋거든요. 부부관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이 닿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더라고요. 성이라는 부분에서 부부의 성은 어떻게 보면 성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해온 성숙한 몸을 통해서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거죠. 그 관계가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되면 상대와 내가 함께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여성은 남성처럼 정확하게 흥분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오르가즘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남성과 같은 쾌락이나 희열에 있어서 그런 둘 다 그런 어때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소소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고 있다, 우리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에서부터 서로 스킨십을 하고 더 좋은 성이라는 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의 성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해야 돼요. 배우자를 통해 여성의 몸이 어떤지, 남성의 몸이 어떤지 알아가는 게 부부가 된 성인 둘이 해야 할 가장 즐거운 놀이이고 과제입니다. 그걸 통해 세상의 반인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남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겨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지만 굉장히 또 감사함을 느껴요. 나 혼자는 나 자신인 여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힘든데 남편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나머지 반인 남성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걸 배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인성교육이나 아이의 성교육도 게임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부부간의 성과 사랑의 관계예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을 통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성관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유로운 부부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성에 대해 나의 생각이 혹시 행동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어릴 때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생식기 혹은 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부끼리나 다른 사람하고? 생각만 해도 불편하신가요, 혹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성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나요? 지금은 성교육 시간이니까 제가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자,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똘똘이라는 말도 있고요. 남성 성기를 고추, 어린아이들은 여성 성기를 잠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성기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안타깝게도 욕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 명칭 아실 거예요. 저 대학교 때 성교육 전공을 했거든요. 그때 학술제 때 사용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물단지, 자손단지예요. 이게 뭘까요? 보물단지, 보지를 보물단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손단지, 자지를 자손단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기억이 나네요. 학술제 했던 게. 참 귀엽지 않습니까? 물론 자지, 보지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민망해 하신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얼굴 혼자 있는데 되게 빨개지시고.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어원을 이게 원래 있던 건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어원, 보지와 자지의 어원이 여성의 생식기는 보장지다, 한문으로.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보이지 않는 장자가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보지, 보장지다. 그리고 자지는 좌장지라 그래서
남성의 성기는 앉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장지인데 장자를 빼고 뭐 자지라는 말도 있다. 근데 약간 이거 끼워 맞춘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생식기를 부르는 말에 어원들도 있어요. 뭐 우리의 눈, 코, 입을 부르듯이 성기, 생식기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다가오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거기, 저기, 여기, 뭐 거시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칭이 있듯이 생식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경, 음부도 좋지만 이거 좀 멀게 느껴지죠. 뭔가 해부학 같고. 마치 우리가 눈, 코, 입을 그냥 눈, 코, 입으로 부르는데 내 안구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음경, 음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는 생식기를 이제 뭐 진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사실 남편을 이런 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물단지, 자손단지, 짧게는 보지자지라고도 불러요.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고요. 보지는 보물단지야, 자지는 자손단지야 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에 대해서 꽤 괜찮은 생각을 가진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자, 특히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관념의 문제이지 사실 단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버자이너 모놀로그라는 연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거기서도 나와요. 보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포스터에는 하얀 바탕에 빨간 여성의 입술이 세로로 세워져서 배치돼 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리얼한 이야기예요.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연극을 보고 책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다가오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연극입니다. 또 책을 봐도 되고요. 여기서 여성들은 이 내용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을 해요. 한 여성은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아이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해요. 키스를 하는데 애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신의 원피스와 차 시트를 적셨어요. 근데 그때 남자아이가 여자에게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 후로 그 여성에게 성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어릴 때 침대에서 막 뛰어놀다가 모서리에 생식기를 부딪힙니다. 피가 났고 부모님이 엄청 화를 냈던 초기의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이겠죠, 그것도? 또 한 친구는 어린 시절 아빠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를 총으로 쏜 이야기를 해요. 생식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성에 대한 또 생식기에 대한 재해석이 됐어요.